자, 여러분, 10시 정도 됐습니다. 10시가 아니라 11시네. 자, 오늘은 미국장 휴장이라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얘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5일만.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얘기 좀 하면서 10시 57분이죠. 5일 매매할 사람은요, 딱 애들이 위쪽 이 고가인가요? 네,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 나가고 두 번 확인하고 딱 찍으세요. 그냥 손절. 그럼 10티 이상 가게 돼 있어요. 해놓고 지그재그 파동이죠. 네, 계속 그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달러와 지수는 질문 좀 있다가, 달러와 지수는 항상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달러가 최근에가 아니라 몇 개월 전에 유로가 추세로 하방을 갈 때 달러 계속 올랐죠. 그때 지수도 계속 올랐습니다. 네, 오늘 미국 휴장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이트에 계신 분들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조기 종료됩니다. 여러분들 다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달러와 지수는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지수가 내려가면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연동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반드시 반대가 아니다. 또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금리 인상 되면 지수 내립니다. 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럼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불안하면 달러 사놓고 달러 올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반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면 해외 선물은 이런 잠깐 쉬는 시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식, 해외 선물,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상하게도 가장 또 기회가 많은 게 해외 선물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 바로 그러한 그 사이클 있죠. 네, 3개월 지금 이제 미국 지수가 내려갔고 우리도 지수 내려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시 상승 파동을 사이클을 돌아갈 때 주식을 사서 위에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의 어떤 사이클을 놓고 전체적으로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긴 호흡이죠. 그러나 해외 선물은 매수와 매도라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늘 기회의 장입니다. 늘 기회의 장은 늘 손실에 노출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욕망이 섞여가지고 클릭을 하는 순간 수익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거를 정말로 극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수익을 승률 한 70% 이상 또는 자기만의 어떤 긴 차트와 더불어서 매일 수익 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만큼 기회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의 어떤 거죠. 비교할 수 다른 영역입니다. 가장 강력한 위험성과 가장 강력한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 예를 들자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다 치자고요. 어떤 누가.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억을 내가 투자를 한다. 내가 1억을 따로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주식을 할까? 해석을 할까? 저 스스로 한 번씩 계속 방문해 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해오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어쨌든 해외 선물을 이쪽에 했기 때문에, 주식을 왜 하냐? 해외 선물 하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은 매일 기회도 있고, 한마디 얘기하면은 주식하는 그 사람들은 일봉을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뭐 1개월이든 뭐 급등주 하면 3일이든 아니면은 뭐 3개월이든 6개월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3개월, 6개월 끌고 간다? 그럼 몇 프로 수익 나나? 100%? 뭐 잘하면 한 사이클에 바이오주가 뭐 사이클을 한다면 2, 300%?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1월 가지고 내가 나스닥 또는 오일 또는 유로,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일봉상 추세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사이클로 나오죠. 그럼 그 1월 가지고 내가 만약에 오일을 갖다 추세 매매했다. 이번에 오일 하락 추세든 아니면 최근에 단기 추세, 예를 들면 뭐 골드의 저점에서 지금 이제 한 파동이 끝났지만 또는 뭐 나스닥의 매도 추세라든가 또는 그 지난 올해 초 유로나 골드의 하락 추세를 일본 가지고 일본 보면 섬세하게 따져가면서 했을 때 그 수익률하고 생각해 보면 라고 생각하니까 해외 선물 하지 내가 왜 주식하냐, 그 주식 뭐 예를 들어서 한 20% 30% 안 가면 또 골 때리고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성격이 다르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해외 선물이 엄청난 기회장이고 23시간 활동하고 하지만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이 초보나 처음 접하시는 분하고 해외 선물 진짜 가능성이 있냐,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외 선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불가능성입니다. 휴지가 된다는 얘기야. 깡통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오늘의 하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관심 갖고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리고 헤매서는 안 된다. 실천안을 가지고 올바르게 집중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터득해라. 진입자리, 이평선이든 뭐든 뭐 일목균형이든 커다란 관점 놓고 하면은 여러분 여유있게 하면 이것은 가능성으로 둔갑하는데 바로 그러한 실천안을 수립도 안하고 중구난방되면서는 안된다 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많은 걸 좀 접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되려면 세부안으로 아까 긴 차트도 만들어야 되고 모니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세부적인 강론 들어가서 실천을 만들어서 집요한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훈련. 제가 이제 훈련의 단어 쓰는 이유는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을 해서 그 실제로 모의 투자를 갖다 놓고 차트를 보면서 진입자에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청산하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 또 이 차트 보는 파동 훈련해야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파동이 정말로 내 몸에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파동과 함께 그야말로 삶의 여행을 떠난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좀 여유롭게 파동을 즐기면 반드시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지, 여기가 바로 진입자리인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바로 여기였는데 바로 이 기준으로 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됐지? 라는 얘기를 손실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잘 때마다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래. 어떤 트레이더나 어떤 그 매매자는 다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급 조절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힘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게 뭐냐면은 해외 선물 하면은 수익과 별도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기 뭐랄까 자기 탐색 또는 자기 절제 또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과의 싸움, 자기 절제와의 싸움. 그래서 더 크게 보면은 한마디 인간 드라마를 내가 매일 모니터에서 시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입니다. 되게 힘겨운 시간이고
되게 어려운 시간이고 역설적으로 그런 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시간이 지속될 대단히 고독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 고독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 진입하고 수익하고 청산되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자체의 파동, 그것이 뭐 어떤 분봉이든 즐겨라 이런 얘기죠. 아, 정말로 즐겨서 파동을 몸에 체화시키자. 내가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것보다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커다란 관점 속에서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런 마인드로 해외 선물을 내가 영원히 한마디로 결국 이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수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그 소위 그 간격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통제 되는 생각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엄격하게 해놓고 적어도 해외 선물을 접하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즐기면서 장기 레이스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반드시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스트레스 돈 있는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게 있는데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맥락 속에서 좀 넓은 관점 속에서 이걸 하고 또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만약에 많은 그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장의 돈을 정말로 해서 생활이 힘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이걸로 다시 일어서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럴수록 시간을 좀 유예를 시키고 준비를 강력하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은 말이죠. 해외 선물은 매일 양봉 음봉을 만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단 1개월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바친 돈이 1000만원이든 심지어 1억이든 2억이든 그 1개월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 파동에서 실력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력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입해서 그것이 10틱이든 20틱이든 30틱이든 실력이 있으면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었다. 파동도 별로 안 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수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실력도 없는데 계약수 승부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의 승률은 80% 되기 때문에 계약수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1억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에요. 그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한 개월 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엄청 튼튼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산도 뭐 1억, 2억이든 3억이든 하여튼 뭐 그런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그 어떤 순간에 실력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즐기고 모니터에 앉아 있으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걸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은 맹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뭡니까 힘겨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기존에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를 시험케 하는 모든 것을 검증케 하는 나 자신 수익과 더불어서 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롱런 하면서 그야말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많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단순하게 꼭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 자기만의 그것만 한두 개만 발견해도 몰라도 됩니다. 다른 거 한두 개의 규칙적인 그 자리에 기준 차트 만들면 그걸로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놀면 됩니다. 네, 오로지 그 명제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아봐요. 알 것도 없어요. 저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해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좀 더 확률 높은 어떤 그 차트의 기준을 다듬는 작업이죠. 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게 삶이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책에도 넣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선을 하는 우리 마음은 도대체 앉아서 맨날 돌고, 도대체 뭐냐? 나는, 뭐 하는 거냐? 예. 안 이래야 되죠. 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여러분들이 해서, 네, 이 대단히 거친 파동입니다. 예, 거친 파동이죠. 파도이기도 하고, 예, 이거 항해를 잘못하면 그대로 빠져 죽어, 맞아 죽습니다. 예, 같이 파도를 즐겨야 돼요. 배가, 그죠? 네, 그래서 파동을 즐기면서 그 규칙성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실천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 사진은, 어디 갔지? 어디 있나? 예, 제가 이거 그 서울경TV에서 강의할 때 작년에 그 당시 이제 생각 들었던 겁니다. 어, 해외 선물 이거 진짜 나를 시험하게 하는구나. 제가 그토록 이제 매매를 해오면서 또는 해외 선물을 접해오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시를 쓰면서도 엄청난 뭐 소위 말해서 정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경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이런 어떤 감정을 쏟아붓고 시도 쓰고 뭐 기타 등등을 해왔지만 해외 선물을 하면서 역시나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딱 드는 하두가 이거였어요. 그때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이 뭐였지? 바로 이구나. 내가 지금 모니터 앞에서 뭘 하고 있나? 돈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또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건 근본적 인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지금 모니터 앞에서 내가 왜 해외 선물을 하고 있냐? 어떤 이유로 이걸 하고 있냐? 여기서 뭐를 목표로 하느냐, 내가. 내 삶은 뭐를 목표로 하며, 내가 해외 선물은 뭘 목표로 하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도대체 해외 선물을 한다면 실천한 제대로 수립하고 하냐? 그것도 없이 하냐? 차트도 없이 하냐? 뭘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나는 해외 선물을 매매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락 N자 외에 뭐 손실을 계속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이것은 비단 해외선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삶에서도 던져야 되는 하두. 이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두가 바로 고객이 이제 그림 속에서 한 하두입니다. 어디서 왔으면서 누구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객이 87년도에 자기가 그린 그림,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 여러분도 아시는 다 알겠죠. 이 그림 제목입니다. 이 제목인데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고객이 마지막에 그린 가장 큰 그림입니다. 자기 딸이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 이제 딸 뭐 이렇게 있고 되게 이제 뭡니까 이게 원초적인 색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할머니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던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 당시 이제 건강 악화, 빈곤, 딸의 죽음, 자살을 시도하게 했던 고객은 이 작품을 한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 이렇게 해서 캔버스를 만들었는데, 작품 중 가장 큰 규모이면서 스스로 이 작품을 자신이 그린 모든 작품을 능가하는 역작이라고 말했다. 그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누워있는 어린 아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과거, 어디서 왔는지, 젊은이 현재, 그 다음에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작품 해석이죠. 그래서 탄생과 삶과 죽음의 3단계를 거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근본적 질문을 해서 자기 점검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에 대해서 기존에 계시면 다 알겠지만 저 개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주절주절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갔지? 기존에 뭐 우리 정연 여러분들은 뭐 금요일마다 주절주절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저는 양력이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예, 제가 저희 부방장님도 저랑 같이 한때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양력이 있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문화예술 쪽, 왜냐면 제가 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젊은 시절은 예, 시와의 한철입니다. 예, 랭보가 쓴 시 중에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시 제목 아시죠? 랭보는 프랑스 시인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되게 젊은 나이에 애들이 죽었습니다. 온갖 기행을 다 지르는 뭐 그런 겁니다. 예, 프랑스 시단 또는 세계 시단에서 대단히 천재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천재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떤 대단히 뭐 시에 보면은 천재 시인이라는 건 뭐 기준이 하지만 뭐랄까요, 직관력이라든가 예, 일단은 거짓이라든가 모든 시는 이제 사물의 본질에 육각한다. 예, 모든 뭐 철학적 질문도 그렇고 예, 그런 것에 대한 도전 예, 그리고 온갖 모험을 감행하면서 뭐 그랬던, 그래서 뭐 영화도 있죠.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방송을 최초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 저 개인적인 매매와 차트 연구 등 혼자 있는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뭐 늘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한 시절에는 1년 반 동안 제가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긴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우리 딸도 있고 해서 간혹 만나야 되겠죠.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일치 안 만났다고요.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시절이 좀 있는데 여하튼 제 삶은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한 시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보통 한 20년 됩니다.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시를 문단에서 여러분들 뭐 제 세대는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M사라고 합니다. M사가 뭐 문학 지정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문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경숙 뭐 이런 작가들 다 아시죠? 네, 신경숙 다 알 겁니다. 뭐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작품들. 예, 그 당시 같이 전부 등단해서 같이 활동했었던 어떤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문단 활동 홍대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런 문학 동인지 잡지도 만들고 문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영화 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식으로 90년대에 제가 이제 대학을 80년 다녔기 때문에 90년대에 본격 활동을 한 10년 동안 오로지 시를 쓰면서 그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접하면서 하고 잡지 내고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없으니까 강의를 합니다. 강의 저녁에 하원 강의.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시집을 지난번에 강연회 때 여러분 나눠줬지만 그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출판사나 등단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최근 내자 해서 낸 게 청춘이라는 시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의 저는 한국 문단뿐만 아니라 세계 문단, 뭐 저는 이제 불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한때 인도철학과,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도 탐색을 했었고,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오로지 그걸 시로서 표현을 대단한 어떤 뭐랄까 목표라 그럴까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10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은 상당히 많이 썼지만 지금도 뭐 발표하는 작품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한 7년, 6년?
네, 강의까지 하면은, 뭐 강의는 뭐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처에 학원 그 당시도 이제 어쨌든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강의를 했었는데,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학원을 학생들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에, 갑자기 이제 애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 학원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네. 저보고 이제 대리원장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도 어 근데 우연찮게 이제 학원을 하게 됩니다. 학생 갖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 운영을 딱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도움을 이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저는 어차피 저는 이제 삶을 문학 인생으로서 끝낼 거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돈이 나라 하여금 너무도 계속 그래서 제가 돈 조금만 벌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학원 운영을 원찮게 떠맡게 됐습니다. 하면 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로부터 문단 활동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접고 일체 문단 사람들을 안 만났습니다. 지금 문단에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대학과에 교표 잡고 있는 애들을 뭐 전부 다 쭉 있는데 일체 안 만나고 거의 6년을 잠적해가지고 한 곳에서 학원을 쭉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하여튼 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일과가 저 강의도 했고 운영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뭐 강의는 뭐 9시간 12시간 15시간씩 강의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그 당시 12시까지 강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쓰러지는 학원을 인수를 해서 그것을 최고 학원으로 딱 6년 만에 만듭니다. 만들고 제가 이제 전부 다 접고 너무 많이 왔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원래 이제 40대 초반이 되면 제가 원래 이렇게 분위기로 해서 살 거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 시기가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제가 이제 그 문단을 일체 접고 다시 문화활동 쪽으로 가야 된다, 또는 문단 쪽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작품 활동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학원을 탈출하려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전쟁 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떠날 수는 없고 해서 그 당시에 이 그 한국의 교육 기업이 여러분들 그 메가스터디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그게 뭐 한때 잘 나가다가 뭐 시총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교육 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는 투자 회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모든 학원들을 다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분을 이렇게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뭐 그렇고 그 회사와 결합을 합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잘 되면은 그 당시는 나스닥 상장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 투자 사모펀드가 실제로 규모가 대단했어요. 매출 규모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합쳐놓으니까 그렇고 출판사도 다 인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출판사 뭐 디지털뿐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온라인까지 해서 오프라인 교육 전체 그룹을 만들겠다는 1, 2년이 잘 이렇게 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학원 사교육 부분 치명타를 이제 맞게 됩니다. 이명박 그 당시 이제 정권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원 결합하고 저는 하나 빨리 빠져나온.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그전에도 주식 좀 이렇게 하고 있었죠. 본격적으로 하면서 주식에서 많은 돈을 제가 날립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한 주식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 뭐 돈 자체가 뭐 나름 뭐 그 돈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 정도 있었고 뭐 이런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 예, 복합문화예술공간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학원에 있을 때. 왜냐면 이제 돌아갈 그런 것도 이거 자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오래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건 뭐, 제 얘기가 나은지 모르겠지만, 홍대 주변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 운영비가 상당히 들었어요. 네,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계속 운영비를 댔습니다. 그건 돈 버는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교육, 주로 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홍대도 뭐 그런 한국에 그런 그 공간들이 많죠. 네, 그런 것들을 네, 그렇게 쭉 했는데 그런 그 한 달 4천만 원 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현금이 안 도니까 내가 왜냐면 일을 또 그만두고 현금 자체가 이미 그 회사로 넘어가고 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주식 하면서 지금은 여기 해외 선물 집중하고 있어요. 주식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산때 좀 했어요. 3년? 그때 선거 때? 예, 그러겠고. 뭐 주식에 대해서 종목 설명하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주식도 제가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이제 은행 출신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자주 이제 접하고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 얘기 우연히 하다가 그럼 난 내가 모르니까 너가 좀 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내가 20억을 줍니다. 너가 알아서 하고 그럼 너가 뭐 수고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던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해서 뭐 수익을 내고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 갖고 뭐 50%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걔는 이제 정보를 듣고 이제 코스닥을 많이 했죠. 네, 뭐 우량주도 하고 뭐 했습니다. 한두 개 이제 또 상표도 나가고 뭐 뭐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쨌든 친구는 부담이 돼서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돌려주면서 아이 상표 한 두 개 되니 아이 좀 부담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담되는 걸 친구한테 맡길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해보자 하면서 제가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모르고 하면 마치 해외성을 모르고 하고 처음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식. 근데 어느 순간에 쭉 가라앉죠. 마치 똑같아요. 해외성 처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수익 빡 내주면 다 돈 다 이런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대단히 무모하게 했고 그 당시 주식 공부를 엄청 또 합니다. 막 여기저기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접했던 소위 그 방송 사이트, 대한민국의 뭐 요즘은 주식을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정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의도 TV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송 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리딩을 했잖아. 방송으로. 요즘 방송으로 주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카톡으로 다 하지. 방송 볼 일도 없고 그냥 사서 먹기. 그러니까 그때 전 그 전문가의 방송을 거의 다 듣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하루에 한 7개 전문가 방송 다 등록을 해요. 70만원, 80만원. 한 달에 등록비만 한 500만원. 틀어놓고 제가 막 매매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따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방식대로 해. 제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고. 자,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매매를 급등주, 세력주를 엄청 많이 매매를 합니다. 수익 날 때 있고 손실 날 있고. 근데 결국은 엄청 커다란 배팅을 한번 잘못해서 그게 완전 주저앉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당시 거래를 제가 하루에 뭐 500원짜리를 8억 사기도 하고 신규 상장주를 25억 한 번에 딱 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제 경험을 뭐 별로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한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돈을 날리고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방송을 보면서 아마 해외 선물 초창기에요. 우연찮게 그 똑같은 그 주식 사이트에서 누구 한 명이 해외 선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분 아직도 저는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분이에요. 한번 꼭 내가 제주도 가면 한번 만나 뵐 건데 그분이 상당히 괜찮은 분이에요. 동물병원 원장 하시는 분. 제가 얘기한 지난번에 다 알고 있죠. 그분 녹화 방송을 보고 제가 해외 선물 장난하지 않는 코스닥 애들은 다 80%가 전부 다 세력들이 붙어 있죠. 이 글로벌 시장도 이해하고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다 가는데
딱 시작을 합니다. 뭐 모르고 일단 바로 뭐 그냥 바로 매매합니다. 그냥 그 뭐야 주식 그 뭐지 차트 보는 걸로 뭐 수익이 빵빵 나. 그 순간적으로 막 수익 나고 그랬어요. 여러 경험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담배 하나 피우고 오니까 포지션 다 없고 막 로스컷 돼가지고 뭐 하는 그 당시에는 지표도 몰랐어요 제가.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그런 뭐 경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막 찾아다닙니다. 그 당시에 회원들이 가장 많았던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전문가를 제가 만나서 거기서 한 2개월 동안 합숙을 합니다. 그분 밥도 해주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인원수 많았어요 그분이. 어쨌든 얘기를 해서 그렇게 2개월 동안 했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한 뭔가 내가 배우는 게 없어. 그렇게 해서 나로서는 뭘 이렇게 배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돈을 주고 배웠던 게 일목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부산 IT 경영에 젊은 친구도 한 명 있어요. 부산에 그 당시 나보다 부산에 있었는데 거기도 500만원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가서 여관 잡아놓고 갔다 듣고 그게 최초 이렇게 배웠던 게 일목균형. 근데 그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구름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 분봉 가지고. 그러나 저는 처음 접하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7개월 정도 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모 전문가와 함께 저는 매매하고 그분은 방송하고 이렇게 한 4명이서 또 합니다. 그런 식으로 1년 2년 계속 보냅니다. 자 보내고 나서 제가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뭐 답도 없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제가 딱 하나의 하도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제주도 그분이 했던 게 그분 차트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자 첫 번째 글로벌 시장 영원하다. 23시간 거래한다.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뭐 해소문이니까 가장 뭐냐면은 반드시 그 당시 그분이 볼펜 가지고 분봉 가지고 볼펜 가지고 만드는 차트였어요. 그러니까 진입 포인트 이런 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걸 저는 믿고 지금도 이제 그걸 뭐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느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파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일체 사람한테 잠적을 딱 해서 1년 반 동안 하나씩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그거예요, 전부 다. 생각이 못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리게 하면서 그 사이에 매매는 매일 합니다, 매일. 로스컷. 어제 로스컷, 오늘 수익, 로스컷, 수익, 로스컷, 이거 계속.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딱 하나의 어떤 그 분명한 목표는 설정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분명히 규칙성이 있고, 분명히 진입 자리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왜냐면 여러분 차트 봐도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이평선 하나 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뭐 매매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당시 32인치 모니터 크로스오버에 용산에서 구입을 해서 4대를 갖다 놓고 막 엄청 뜨고 여름에는 앉아있으면 익어버립니다. 그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쓰는 삼성 모니터인데 이게 나온 거는 한 3년 됐어요. 3년.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열이 좀 많이 안 나고 있죠. 요즘 뭐 막힐 수에 발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냥 혼자서 엄청나게 5시간 동안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있었던 공간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책상을 놓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놓고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계속 매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5시간 앉아 일어나면 다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새벽 5시에 마지막 땡 할 때까지 매수 매도 청산을 집요하게 합니다.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그 이유도 그렇게 하면서 하고 여러분들 이 방송은 실제로 제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심심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최초에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이 지금 정의원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작년 2월부터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작년 2월 말 부정 갔다 와서, 그러니까 3월 초죠. 하여튼 정확히 그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하려면은 야 뭐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뭐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제가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4등분선, 볼벤, 이평선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그거를 깨닫기까지 3년, 4년, 5년, 아니 그렇다. 제가 지금 거의 한 횟수로 따지면 한 8년 정도 됩니다. 8년, 9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을 깨닫기는 걸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느냐라는 것은, 그럼 내가 몰랐냐? 제가 이평선, 여러분도 이평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죠. 볼변은 이미 주식 급등주 단타할 때 30틱, 뭐, 다 있습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실전에 적용시키는 기간이 너무도 길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평선 가지고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된다니까 잘. 길었어요. 그 긴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실천안을 초반부터 주식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저보고 훈련을 강의시켰으면 지금 생각하면 1년 안에도 그것을 내가 수립할 수 있을 텐데, 그토록 돌아와가지고 5년, 6년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나라고 하는 그 시간의 아쉬움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든 뭐든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 를 해서 하나를 확실하게 하면 좋겠어요. 요거를 얘기 드리려고 너무 얘기가 길어버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신 분들은 뭐 여기 명인뿐만 아니라 우리 방에 많습니다. 정연 여러분들. 그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만의 기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분봉이든 틱봉이든 일봉이든, 아이씨 옛날에 이런 거 안 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헤맸을까 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단순한 것이 진리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아 이렇게 왔다는데, 따라서 제가 그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전부 다를 여러분들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여러분들의 강의도 여러분들이 맹렬하게 들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지름길이라는 것이 쉽게 간다는 그 지름길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실천안의 근본적인 원리부터 토대를 튼튼하게 해서 하나라도 토대를 쌓아가면서 해외 선물을 접해라 라는 얘기를 구구절절한 저 얘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심플 단순하게 해서 그렇게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모니터 앞에서 저는 그토록 그렇게 나 자신을 수립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거를 시간을 허비했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초보든 뭐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썼던 시입니다. 이 시집이고요. 기존의 정연 여러분들은 강연에 오신 분은 다 봤지만, 네, 이 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는 되게 간접적인 시예요, 사실은. 시집에서 뺄라 그러다가 에이 그냥 안 넣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해외 선물의 신에 쓴 이 시는요, 그냥 시의 형식을 빌는 거지. 일반적으로 제가 제 시집품, 그래서 파동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고 어떤 그걸 몸에 체화시킨, 단순합니다. 단순해. 단순한 것에 답이 있다. 여러분 돌아서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해외 선물 알았죠? 네, 그래서 단순한 것부터, 단순한 것이 진짜로 지금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어떤 그런 걸 집중 훈련 시켜주는 누가 있었으면, 또는 했었으면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방송을 듣잖아요. 차트에 구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다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뭐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해외 선물을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있네. 최초에 이제 그 했던 서울경제 TV에서 그날 읽은 시입니다. 요게 제가 저의 어떤 그 느낌이 딱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가 4월인가 5월인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막 전문가 활동 시작하고 바로 여기 나간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방송이죠. 방송. 그때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은 그걸 지금 저쪽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거 많이 들었죠. 예, 이건 제가 읽는 걸 여러분 한번 잠깐만 들어봅니다. 이제 되게 짧기 때문에. 네, 어떤 영역이든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하기 전에 정말 제대로 리서치를 하고 실천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가야 된다. 특히나 이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해외 선물 주식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건 정말 골 때립니다.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돈은 계속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자꾸 복구 심리가 생겨가지고 앞에 앉아서 계속 클릭을 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자기를 몰아가요. 저의 경험입니다. 네,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수익률 뭐 이런 거 믿지 말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막 휘둘려 가지고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왜 했지? 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 그렇게 하고 여하튼 네. 자, 요거 있죠. 요거를 한번 들어보고, 제 한때에, 아이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축실하기보다는 뭐, 자, 여기 화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첫날부터 정말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는데 오늘도 좋은 경기에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어제도 정말 활발히 매매하셨고 오늘 성적도 좋으세요. 아, 예, 예. 네, 일단 축하드리고 오늘의 전략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최근에 골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골드를 매매를 하다가 네. 골드를 많이 봤죠. 다시 오늘 골드를 추적하면서 매매를 계속 할 거고요. 네, 지금 오일이나 낙다 미국장 시작되면 저점에서 다시 동기에서 내려갈 것인지 반등할 것인지 노려보면서 또 매매를 하여튼 열심히 할 겁니다. 매매를 열심히 하실 것이다. 지금 보유 포지션도 골드인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해설위원이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골드 매수, 원유 매수를 가지고 계신데, 골드가 사실은 지금 안전자산들이 지금 지난주 이제 지역적인 이슈로 인해서 맞아요.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뭐, 좀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이제 꺾일 것이다. 좀 북핵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이번 주는 조금 눌릴 것이다라고 좀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골드를 한 언제까지 좀 지금 보유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10시간 이후에 미국의 그 시장이 재차 하락으로 간다면 골드가 탄력을 받고 현재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위쪽에 전고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일단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 전고점 돌파해서 네. 그러니까 1300까지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는데요. 네. 미국 시장이 오늘 강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일 수요일 목요일 또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뷰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정민 해설위원님. 네. 네. 어제 이제 방송에서 최고 수익금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는데 또 이제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 시인으로도 활동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해외 선물에 어울릴 만한 시를 한 구절 좀 낭독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제가 저 방송에 시스템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이 해외 선물에 이 바다를 헤쳐나가야 된다. 네. 제가 이렇게 읽어봐요. 네,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제목은요. 네. 해외 선물의 신. 네, 이게 방송 프로그램 제목인데요. 네, 읽어봅시다. 연두빛 이파리들이 춤추는 계절이 4월인가 5월인가. 이 계절 우리 모두는 해선의 바다로 간다. 그동안 우린 너무 힘들었다. 비록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텅빈 길에서 댕그러니 혼자일지라도 파동과 변곡에 무한 변화의 힘겨운 파도를 잡고 저 먼 산 푸른 5월의 이파리들처럼 그 무한 가능성의 붉은 꽃들처럼 해선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희생, 그 헌신의 몸과 자유를 누가 막는단 말인가. 우리는 보았다. 무엇을? 지금 여기 이 어둠을 넘어 영원의 바다, 저 파동의 무한 가능성을. 그것은 바로 해외 선물의 신일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역시 시인 나오세요. 이 트레이더의 고독감이 느껴지면서, 휘방찬. 시 같은. 네, 해외 선물의 신의 축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작년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그동안 우린 너무 힘들었다. 여기 그 대목 나오죠? 시가 지나면 안 되는데. 비록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텅 빈 길 댕그러니 혼자일지라도.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이, 저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수사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텅 빈 길 혼자 댕그러니 혼자 있습니다. 정말 돈도 엄청나게 시장에 바치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것으로부터 극단적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해외 선물이다 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비단 해외선물뿐 아니라 여러 주식도 마찬가지고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선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죠? 저의 경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읽을 때 잠깐 멈칫했는데 어떤 과거 생활이 이거 읽으면서도 딱 들어서
저 스스로도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 치열한 노력, 그만큼 힘든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있지만 내용은 뭐 다 아는 얘기고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그건 각자 받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도 뭐 저는 어떤 그 교육이든 이런 것들 막 보고 있습니다. 계속 뭐 봅니다. 보고 차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모든 삶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희생이나 헌신이나 노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집요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전적으로 힘든 길을 가르자는 그거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어떤 고집스러운 제가 그 과거에 고등학교 때도 마라톤 이런 거 잘했습니다. 시구력 이런 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되게 한다라는 어떤 명제를 갖고 하여튼 그런 신념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과거 지난 시절에 제가 시인 또는 어떤 그 학원 운영은 제 스스로 평가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시는, 지금도 간혹 뭐 이렇게 씁니다. 쓰고, 한때 중단했던 활동도 그 이후에 제가 대학원을 제가 운영하면서 또 몰래 갑니다. 대학원을. 제가 원래 하고 있던, 그렇게, 대학원도 몰래 다녔었고요. 학원 운영하면서 전체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제가 어디 다녀온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 시적인 측면에서도 제 그냥 얘기 아닙니다. 일정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미완이죠. 제가 쓰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제가 계속 혼자서 소위 뭐랄까요 이제 치과를 하고 할 때마다 들고 다녔던 좀 하면서 들고 다녔던 그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지금도 하도 너덜너덜 그 박스가 완전 터지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과거에 제가 그야말로 그 30대 또는 20대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썼던 글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거만큼은 들고 다녔어요. 그거랑 컴퓨터 딱 2개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방송하고 있지만 여하튼 제가 집중적으로 시를 써야 되는 생각을 꼭 갖고 있고 주제도 제가 이제 명쾌히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여하튼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이라는 건 어려운 길 가는 얘기 아니고 하여튼 거듭 얘기하자면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반드시 빨리 다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온 그 손실 기존의 손실이라든가 경험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의 실천함만 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야 되고 시간 텀을 가지고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비트코인으로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타 등등. 그럴수록 천천히 잘 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면서 차트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제가 강의하는 주제
예, 그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차트 개발 뭐 중지에 있는데 지금도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서버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제 일정 때문에. 여하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저도 방송할 때 여하튼 손절 나가면 저도 기분 나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그 다음 뭐 리딩 할 때도 주저 하게 됩니다. 그건 또 가감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이 블루오션이라고 요즘들 많이 하는데 예, 진정한 트레이더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방송도 뭐 새로운 사람 나오면 계속 봅니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만큼 매매를 했고 차트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나오니까 각자 매매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수익만 내면 되니까 다양한 걸 잘 접근하셔가지고 자기 것을 만든다. 한두 가지만 확신하면 됩니다. 예, 그거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오류에 빠져가지고 저처럼 됩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진짜 가능성인가? 네, 80%는 불가능성이 될 수 있다. 10% 20% 가능성의 세계를 향한 도전인데 무모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댕그러니 혼자 있는 이런 지형까지는 몰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생각. 네, 그래서 한때 이건 뭐 여담인데 저희 방에서 여러분 노사연의 중에 가사 중에 요거하고 비슷한 거 나오죠. 제목 뭐죠? 하여튼 노사연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램이라는 노래죠. 예, 그걸 한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 2년 전인가 우연히 그 곱창집인가 네, 떡볶이집에서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생각한다고 거기서 떡볶이 넣고 소주를 딱 마시고 있는데 거기 있는 주인이 그 아주머니께서 벽에다가 가사를 쫙 적어놨더라고요. 예. 저게 뭐냐고. 이게 노사연 몰라요? 그럼 자기가 그걸 이제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적어놓고 그랬다고. 예. 그래서 들어와서 딱 들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가사가 요거랑 비슷한 거죠. 세월에 문득 혼자 있진 않겠죠? 뭐 이런 거. 네. 바램 맞죠? 바램인가. 네, 매매 시간과 휴식을 어떻게 조절하나고요? 자, 그것은 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막 이렇게 앞에서 보지 말고 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좀 커다랗게 관점 속에서 매매 시간 휴식.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리딩하고 제가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 뭐 거의 지쳐가지고 뭐 이렇게요. 거의 사실 운동도 거의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시간은 뭐 있는데 가능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유럽장 하시는 분들은 유럽장 포인트에서 뭐 확실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저녁에 야간장 할 때 제가 리딩을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간격을 잘 조절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익 나면 한 템포 쉬고 손절 나가도 한 템포 쉬고 이렇게 불타기 기준이요. 저는 불타기 기준 예를 들어서 매도를 때렸어요. 그러면 일단 그죠?
매도를 때렸는데 한 50틱 수익이 나잖아요. 내 수익이 나. 근데 추세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파동에서 반등을 하죠. 그럼 거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경계를 넘어가면 더 밑으로 확 빠질 때 있잖아. 그때 그냥 그 점에서 그대로 하나 더 사요. 그럼 단가가 확 중간으로 와. 근데 반등을 좀 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본청이 돼버려. 여러분 리딩 할 때 많이 보셨잖아. 잘해야 돼요. 예, 잘못하면 단가 맞춰가 반등해버리면요, 본전돼버려요. 개수가 하나에서 두 개 늘기 때문에 본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파동이, 예를 들어서, 파동이에서 매수다 그러면, 매수를 했어요. 쭉 가요. 이렇게 한 4, 50티. 눌림에서 돌아 나가요. 항상 N자로 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 더 사. 그럼 단가 1에 맞춰지죠. 근데 이게 잘못되잖아요. 내려와 버리면 조정 반응이 본청이 돼버려요. 그래서, 본청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50T 이상에서 간격 수익이 났을 때, 왜냐면 그때 조정을 받더라도 본청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파동은 갔다가 이걸 못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때 여기가 익청 라인이죠.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실패하면은 거기서 요 익청 라인에서 끊어야 되지. 뭐 기존 포지션도 마찬가지. 이거 밑으로 이렇게 깨고 이리 내려오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고, 내가 들고 있는데 지금 바로 고점 저점을 돌파 이탈을 해. 추세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수익은 한 50씩 나 있어. 그때 그냥 그대로 사. 그냥 어차피 돌파 이탈 매매해서. 그럼 두 개 들고 그대로 팍 빠져버려. 간격만 넓혀. 그러면은 뭐 추세 이렇게 기준도. 그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일단 간격을 생기고 불타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후달려요. 아니 후달린다 그래. 그렇죠. 계약서는 넣으면 후달려가지고, 어이씨. 그리고 뭐 돈이 갑자기 뭐 3개까지, 제가 이제 많게는 요즘 여러분들 4개, 5개까지 불타기 하는데, 뭐 그건 너무 무모한 거고요. 한 3개까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나도 순간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만원, 50만원 왔다리 하잖아요. 네, 아이, 청산하고. 그러니까 그거 참 힘들어요, 들고 있기가. 근데 불타기는 그런 식으로 해요. 간격 넓혔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할 때 여러분들 뭐 이 강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걸 잘해야 돼요. N자 파동.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신입에. 그건 나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해외 선물을 여러분들 지금 당일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거나 일봉 추세 매매에 도전을 잘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차트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얘기는 주식하는 마인드로, 주식 뭐예요? 일본 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본계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니 그 목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앉아갖고 매일 당일 매매하고 그러면 당일 매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진정한 해외 선물은 진정 해외 선물은 당일 매매 또 진정 해외 선물이에요. 변동성하려 해서 그거 잘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단타가 쉽지가 않아. 그게 고난도고, 진짜 쉬운 거는 이런 거야. 어떤 기준을 놓고요. 예, 그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이평선일 수도 있고, 당일의 중선일 수도 있고, 시가선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비문화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이평선이 여기 딱 있잖아. 그럼 여기도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매수. 계속 이평선 얘기하면서 했지만 계속 하라는 얘기냐? 아니 그런 거 말고 제 얘기는 뭐 그렇게든 뭐 하여튼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추세선이든 뭐든. 자, 이게 이제 채널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탈을 딱 해요. 그러면은 이제 21선 깨죠. 이게 21선이에요. 그럼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매도 때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들고 있기 진짜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그죠? 네, 그것은 또 다른 뭐 이렇게 기준, 예를 들어서 이 봉에 중심 안 내려면 계속 들고 있자. 어떤 기준을 정하면 되죠. 내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당일에 한 계약만 들고 있어도 4,500씩 나오는데 고점 저점에서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매매 자체는 그래서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당일 매매로 난 당일의 단타와 당일의 어떤 지점에서 이런 식의 여러가지 이제 하나씩 한 3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 진정한 좀 여유가 되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편하게 매매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그 일본 기준선 매매만 해도 이게 틱봉이도 똑같아요. 논리는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끌고 가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겠죠. 지나온 차트지만 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회가 많죠. 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지수 차트라면 여기서 매도 때려서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것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 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 이 추세 파동 있잖아요. 골드나 유로의 추세 파동 이거 이렇게 이번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거 봐봐요. 여러 가지 뭉치고 그다음에 추세로 쫙 올라가지고 그죠? 한번 눌러뛰고 그다음에 여기서 쉬었다가 마지막 파동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변곡이죠. 추세 약간 눌림 여기까지 추세 나왔다가 여기는 이제 돌아설 뻔도 했어요. 다시 올라타고 마지막 파동에서 엄청나게 횡보 이후에 추세 쫙 이런 식의 꼭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로는 뭐냐 여전히 하방 추세죠. 이렇게 보면 그죠? 네,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이 하락할 때는 주식을 쉬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매도를 뚝 때려놓고 한 1, 2개월 갖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손절은 똑같은 기준이 어느 정도 조금만 여유있게 하고 그 대신 가면 밀고 이것이 T봉이든 분봉이든 일봉이든 다만 이제 기간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되면 해야 될 또 다른 그런 거잖아요. 네, 매수매도. 실제로 그 메이저들은 다 이런 매매를 하죠. 추세 매매. 네, 이렇게 해요. 네, 추세로 그냥 갖다 와서 상당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뭐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10억, 20억이라든가 5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 또는 투자를 반 투자 자문 회사들 해외 선물 매매는 다 여러 각도로 당일 매매와 추세 매매를 병행해 가면서 포지션 구축해 가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포트폴리오 구성. 네, 여러 가지를 구사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유로, 골드. 네, 이렇게 쭉 쓰러졌죠. 이게 뭐 틱포인트 부분이 똑같았죠. 하여튼 그 파동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30테이크도 하고 그렇고 다 똑같이. 자, 12시 10분이죠. 그럼 매매를 한 번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뭐 좀 양해해 주시고 내일도 쉬는 날이지만 내일은 뭐 이제 리딩을 쫙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뭐 유럽장이 좀 움직이고 많아. 얘도 이제 조용해져 버렸네. 지금 몇 시죠? 12시 10분. 네. 굳이 한다면 뭐 뭐냐 이거 20 열번까지 갔어. 3, 4 다시 내면 좀 리스크 있겠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 자기 판단을 잘 내려야 돼. 이게 할만한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뭐 투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거 알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에요. 근본적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은 돈 좀 일찍, 돈 관리 잘해야 돼. 당연하죠. 그죠? 네, 욕망을 들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제 강의 그걸 완전히 좀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그 차트 다 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차트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런 능력이 돼요. 저도 뭐 아직 멀었지만 저도 멀었지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열 12시 11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볼 때 뭐 주말에 괜히 시간 뺏을 이유가 없고 주중에 요즘 미국장 11시잖아요. 제가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8시부터 한 1시간 아니면 9시부터 10시 1시간 이렇게 어차피 뭐 11시 반에 많이 움직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거 다시 진입 포인트죠. 이런 거라든가 이게 4등분수 진입 포인트 얘기 전부 다 여러분한테 매일 얘기해 주죠. 매일 우리가 리딩 할 때 제가 브리핑 할 때 이런 겁니다 얘기하는 예시 차트고요. 딱 4등분선에 들어갈 자리예요. 이게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맹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900택 21선 나스닥 차트에요. 나스닥 그니까 여기 올라온 매수, 내려온 매도. 자, 21선이에요. 똑같은 차트에 61선이에요. 똑같은 차트. 그 다음에 121선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평선일수록 만나는 뭡니까? 횟수가 적는 거는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문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 거냐. 이런 것들. 361선이에요. 똑같은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21선이에요.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네. 이런 데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평선에서 돌아다니는 것의 파동의 방향성 훈련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하게 되면 이전 파동을 꼭 이해해야 된다고 지그재그 파동에 대한 이해가 돼. 다음 뭐 이평선 쭉쭉 있죠. 이게 180 이평선이고 300 이거는 360 이평선이에요. 항상 틱과 이평선 이게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죠. 그죠? 색깔 2개 넣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이거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어요. 3중으로 색깔 넣어가지고 색깔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이평선 진입이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평선이죠. 일목균형이에요. 수치도 바꾸면 또 뭐 재밌게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일목균형 뭐 이런 기본이죠. 일목균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 포인트만 좀 보라 그랬고 그러니까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매매해도 수익 난다니까요. 그런 밑으로 내려온 매도 매수 자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일목균형도 이제 구름으로 된 이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준선 그 다음에 자 볼벤 요거 보니까 자 이걸 보니까 이제 과거 제가 혼자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봤어요. 6개월 동안에 종목별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재밌더라고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이게 딱 보면 그물망이죠. 왜냐면은
볼벤이 지금 한 30, 40개, 50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볼벤의 중심이 다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평선 40개와 위쪽, 아래쪽 가두리 한 40개가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이 반드시 규칙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이 볼벤만 돼 있는 거야. 이평선 플러스 가두리. 여러분들 여기 이제 봉 자체는 뭐 이렇게 한번 봉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막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 봐보세요. 볼밴들이 굽이 막 쳐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 나스닥 넣어놓고 운동도 센 거 한번 넣어놓고 한번 다 보시라고. 여기 이제 그때 캡처할 때 나스닥이고 이거는 항생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하락파동 그리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런 그 망들을 하나씩 잠식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것이니까 그물망 차트 이렇게 돌아 나가죠. 이렇게 재밌어요. 예, 볼벤만 쫙 넣어가지고요. 수치를 배수를 해서 쫙 넣어가지고. 그래서 볼벤은 대단히 중요해요. 진폭도 그렇고. 네, 볼벤 색깔로 넣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 커다란 볼벤 안에 작은 볼벤들이에요. 이렇게도 차트 만들어도 재밌어요. 이 기준을 두 개로 딱 삼고 있는 거죠. 커다랗게 파동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소파동과 대파동 전체 흐름. 120 볼벤하고 720 볼벤을 같이 만든 거예요. 커다란 그림을 이렇게 굽이치는 거죠. 그죠? 잔파동을 보면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3개를 넣은 거야. 3개. 60, 300, 720. 다소 어지럽죠. 이동평균선하고 볼벤하고 같이 넣은 거예요. 요렇게 해놨고 매매도 진짜 심플한데 이 밑으로 내려면 몇 때리고 사이사이 들어가려면 이 색깔대로 하고 이런 게 좋아요. 차트 이런 거 좋습니다. 알았죠? 이게 단순화 시키는 거야. 다만 이걸 가지고 맹훈련에 수익을 내면 그걸로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표준표차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는 리딩 때 많이 사용해요. 표준표차. 이것도 잘 보면 이 표준표차 1에서 꺾일 때 매도 때린다 이런 거 있어요.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대로 들고 있고 요거 표준표차 안도 들어오면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물망이고요. 종목별 파동 특성, 아시아장 뭐 이런 것들. 이건 뭐 매번 우리가 리딩 때 이렇게 보면 저절로 알게 되죠. 근데 지금 파동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때 강의할 때하고 네, 지금 강의하면 제가 또 용어를 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네, 각 종목별로 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지. 추세선 뭐 맨날 걷는 거고요. 패턴 이게 기본 그러니까 그 기본 이 요소를 완전히 실제 녹여서 이걸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기본 방금 얘기했던 이 요소. 그러니까 그럼 돼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변주를 하면 되죠.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접하실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진 않았네. 1시까지. 왠지 휴일 같아, 휴일.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움직이다 말아버렸네. 예,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책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이거 우리 한국 포스터에는 세크리파이스라는 이 희생이라는 영화 있죠. 포스터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번역을 보고 뿅 갔었어요. 온 힘을 다하면
온 정성을 다하면, 그때 아들아라고 변형했어요. 얘 여잔데, 아들아라고 여잔데, 온 힘을 다하면 죽은 나무에도 꽃이 핀단다. 이게, 요 영어는 안 나왔고요. 한글 포스터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국에 개봉될 때. 희생 지금 치면, 예, 포스터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 문구에 마음 들었고, 원래 제가 그 타르코프스키 감독을 대단히 좋아했었어요. 한때 또 영화 관심 많아가지고요. 경성대 영화과 그 당시, 지금은 교사 됐지만, 모여서 막 토론도 많이 하고, 같이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영화를 하려고 뭐 엄청 생각도 많이, 왜냐면 영화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봤던 영화인데요. 여하튼 요거,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시기에 어떤 그러한 생각들, 를 하면서 보냈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였지? 여기 있나? 한때 뭐 계속 얘기했던, 그냥 뭐, 성급하게 생각나는 구절들을 인용해 놓은 게 있죠. 여기 있네. 제가 한때 여러분들한테 산해경 얘기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타르코프스키의 이러한 화두, 열심히 해라. 이거 너 온몸을 담는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해경을 이제 한때 제가 씻을 때 대단히 좋아했던 중고수고, 그야말로 동양의 상상력과 모든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다. 이 산해경은 대단히 고소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그 골 때리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뭐 머리는 사람이고 꼬리는 뱀이하고 여기 있잖아요.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말의 몸에 새의 날개, 사람의 얼굴에 뱀의 꼴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해외섬을 파동이 그렇다. 정말 변화무쌍하다. 영역도 넓고.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랭보의 영화에 나오는, 또는 시구절에 나오는 저거예요. 결국은 해외 선물 파동의 영원성? 하여튼 어떤 그 파동의 규칙성을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제가 필명을 랭보로 정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시인을 좋아하기도 했고, 여러가지 맥락에서 죽은 랭보가 생각하면은 나를 팔아서 니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습니다. 정말로 해외 선물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나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쉽게 하면 쉬워요. 근데 저는 내 개인적 그 개인 매매에서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잠파동 있잖아요. 여러분 리딩 할 때 마찬가지지만, 열틱, 스무틱 뭐 이런 파동을 보고 있으면 놓치지 않을, 그것은 과거의 제 매매 습관이 막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 텀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제가 실전 매매하면서 혼자 앉아서 매매하면서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제 매매에서 가장 골 때려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커다란 관점에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수익 거동되는데 뭘.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습관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 접근한 사람은. 그죠? 하여튼 그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습관화, 단순 심플,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12시 25분입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대부분 없죠? 네, 또 뭐 기회 있을 거니까. 아까 위에 쭉 있었나? 그리고 우리 정의원 여러분들은 부방장님한테 문자를 하셔가지고, 네, 원격으로 차트 설정을 하세요. 저 읽어볼게요. 차트 세팅법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차트 세팅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키움 수식, 요즘 그 증권사 하나대도 바뀌어가지고, 키움을 까시고, 키움 수식 관리 있죠? 네, 자에서 그 수식 넣는 거 있죠? 일단은 원격으로 깔아주면 그 수식을 보세요. 네, 그거 뭐 되게 쉬워요. 거기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색깔 바꾸고 하는 거 좀 보면 쉬우니까,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갑자기 또 나싹 밑으로 나가니. 안 움직인다. 밑으로 빼는 거. 잘못했다가 살짝 손절해야 돼. 이렇게 잘못 매수했 하여튼 그죠? 지금도 그 느닷없이 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12시 반이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방송을 얘기하고 여러분도 좀 뭐 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다른 사이트에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이트 방송 이거는 따로 제가 계획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23시간 다 열어놓습니다. 아침부터 방송하고요. 9시부터 12시. 자, 저녁에는 야간에 9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차트는 여러분 다 볼 수 있고. 예, 이 저가 깬 거죠? 깼네. 어제 저점이요? 충분히 가능성 있네. 가능성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내일 오전에 국선부터 항생 리딩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해외 선물은 쉽게 정말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려면 실천안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 단순한 안을 가지고 반복 훈련해라.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면은 실전 매매 클릭을 해라. 초보자들은. 그리고 항상 자기 점검하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해선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트레이더로서 진짜 나는 누적 수익을 가능케 하는 트레이더다 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해선을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의 블루오션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은요, 해외 선물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죠. 네, 미국 GM에서 선물이 처음에 그 네덜란드 튤립 그거 엄청나게, 튤립 그거 꽃 한 송이가 엄청난 가격으로 폭등, 그 선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글로벌 시장의 핵심이 선물입니다. 그죠? 아니, 선물이라기보다는 금 가격, 오일 가격이라고. 그걸 선물로 하는 게 선물. 그죠? 네. 따라서 그것은 굳이 수익 아니더라도 글로벌 시장 전체를 감시하거나 함께 흘러다니는 진정한 생활인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자, 이상입니다. 네, 너무 파생, 선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는 얘기야. 네, 도전적으로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런 마인드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 종료.